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구름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읽기는 책 제목 불구가 된 미국.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 지은이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는 부동산 스포츠 오락 부분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고 미국적인 성공담의 상징이 되었다. 또한 전형적인 기업가이자 견줄 상대가 없는 협상가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뉴욕시 브루클린 십세드 베이에 있는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사업 경력을 시작했다. 그는 5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여러 건의 거래를 맺으며 바쁘게 살았다. 트럼프는 아버지에 대해 나의 멘토로서 건설 산업의 여러 측면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내가 맺은 최고의 거래 중 몇 건은 도널드가 맺은 것이다. 도널드가 손대는 것은 모두 황금으로 변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뒤어 트럼프는 맨해튼 부동산 시장이라는 아주 다른 세계로 뛰어들었다. 트럼프라는 이름은 뉴욕시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지와 동일된다.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5번가의 고층 건물인 트럼프 타워, 고급 주거용 빌딩인 트럼프 파크, 트럼프 팰리스, 트럼프 플라자, 파크 애비뉴 610번지, 트럼프 월드 타워, 트럼프 파크 애비뉴가 있다. 또한 트럼프는 웨스트 34번 거리 조차장으로 알려진 땅에 제이콥 자비츠 컨벤션 센터를 세웠고 코모도 호텔을 그랜드 하얏트로 재개장하는 사업의 일원으로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의 외관을 완전히 복원했다. 이 사업은 뉴욕시에서 이루어진 가장 성공적인 복원 사업으로 간주되며 트럼프는 유명 호텔을 멋스럽고 창의적으로 되살린 공로로 커뮤니티 보드 5로부터 상을 받았다. 트럼프는 오랜 기간 동안 뉴욕타임스가 칭찬한 대로 장엄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린 플라자 호텔, 지금은 센트럴파크 사우스 리츠 칼튼으로 불리는 호텔 세인트 모리츠, 그리고 2002년까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뉴욕시에 있는 유수 빌딩들을 보유하고 매각했다. 또한 이스트 57번 거리와 티파니 옆에 있는 나이키 타운도 보유하고 있다. 2008년 초에는 구찌가 트럼프 타워에 세계 최대 매장을 열었다. 1997년에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드 타워가 문을 열었다. 이 52층짜리 다용도 초호화 호텔 및 주거용 빌딩은 맨해튼의 웨스트사이어와 콜럼버스 서클의 센트럴파크 웨스트가 만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인 필립 존슨이 설계한 이 빌딩은 미국 최고의 분양가 및 임대가를 기록했다. 또한 호텔과 입주 레스토랑인 장 조지가 모두 포브스로부터 별 5개를 받은 국내 세계 호텔 중 하나로서 전미 호텔 학회로부터 5스타 다이아몬드 상을 받았다. 그리고 트래플 레저 잡지로부터 뉴욕시 최고의 비즈니스 호텔로, 콩데 나스트 트래블러 잡지로부터 미국 최고의 호텔로 선정되었다. 이 호텔의 혁신적인 컨셉트는 세계 각지에서 모방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포브스가 주는 5스타 호텔상을 받았으며 2010년 이후 줄곧 콩데 나스트 트래블러가 주는 리더스 초이스상을 받았다. 트럼프 호텔 컬렉션의 정수인 이 호텔은 올해로 개장 18주년을 맞았다. 트럼프는 뉴욕시에 있는 대규모 부지인 존 웨스트사이드 조차장을 트럼프 플레이스로 개발했다. 4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땅은 허드슨 강을 따라 59번 거리부터 72번 거리에 걸쳐 있다. 이 땅을 개발하는 사업은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승인한 역대 최고 규모였다. 현재 이 땅에는 총 16개의 건물이 들어섰다. 그중 19개를 트럼프가 먼저 세웠고 나머지 부지는 상당한 가액에 매각되었다. 트럼프는 트럼프 플레이스에 속한 10만 평방미터 넓이의 수변공원과 210m 길이의 조각된 잔교를 뉴욕시에 기부했다.
트럼프가 뉴욕시에서 매입한 다른 빌딩으로는 월스트리트 40번지에 있는 트럼프 빌딩이 있다. 맨해튼 금융가의 연면적 12만 평방미터 72층으로 지어진 이 빌딩은 뉴욕 증권거래소 맞은편에 있으며 새로 지어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이어 맨해튼 다운타운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다. 또한 미국 전체 빌딩 중에서 꼭대기가 아름답기로 손꼽힌다. 뉴욕시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에 이루어진 이 거래는 지난 25년 동안 최고의 거래로 평가받는다. 또한 트럼프는 전 메이페어 리센트 호텔인 64번 거리에 있는 파크 애비뉴 610번지 건물을 초호화 아파트로 개조하여 당시 파크 애비뉴에서 최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성공을 거뒀다. 동쪽으로 더 나아가면 유엔 건물 옆에 자리한 90층짜리 호화 주거용 빌딩이자 세계 최고형 주거용 빌딩에 속하는 장엄한 트럼프 월드 타워가 있다. 이 빌딩은 건축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중 한 명인 뉴욕타임스의 하버드 머스챔프는 잘생긴 매력남 같은 유리 타워로 평가했다. 또한 이 빌딩은 미국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컨도미니엄 타워로 간주된다. 2001년에 트럼프는 처음으로 시카고 부동산 시장에 진출한다는 발표를 했다. 여기서 그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드 타워를 지었다. 이 빌딩은 연면적 25만 평방미터의 92층짜리 다용도 타워로서 시카고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인 미시건 애비뉴 서쪽 시카고 강 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주거용 빌딩 중 하나이자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빌딩이다. 스키드모어 오웽스 앤드 메릴이 설계한 이 빌딩은 4층에 걸쳐 소매 영업 구역을 갖추고 있다. 또한 2008년 1월에 문을 연 이래 큰 호평을 받았고 2010년에는 트래블 레저로부터 북미 최고의 호텔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세계 최고 비즈니스 호텔상을 받았다. 또한 콩데 나스트 트래블러로부터 2011년 이후 해마다 리더스 초이스상을 받았다.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 포브스로부터 별 5개 등급을 받았으며 2011년 이후 AA5 다이아몬드 호텔로 선정되었다. 트럼프는 2002년에 59번 거리와 파크 애비뉴에 자리한 델모니코 호텔을 매입하여 트럼프 파크 애비뉴라는 35층짜리 호화 콘도미니엄으로 재개발했다. 이를 통해 그는 뉴욕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빌딩을 짓겠다는 바람을 이뤘다. 여러 언론은 원래 건물이 지닌 위엄과 매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21세기에 걸맞는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갖춘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트럼프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스트리트 555번지에 있는 상징적인 건물로서 서해안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무용 빌딩 중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빌딩과 뉴욕에서 가장 연면적이 넓고 큰 빌딩 중 하나인 애비뉴 오브 아프리카 1290번지 빌딩을 보네이도 리얼티 트러스트와 함께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가 보유한 자산 중에는 뉴욕 웨스트체스터에 있으며 파지오가 설계한 대표적인 골프장과 주거시설을 함께 갖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과 워싱턴 포스트 발행인인 캐서린 그레이엄이 살던 100만 평방미터 넓이의 저택으로서 세계적인 호화 주거지로 개발될 예정인 세븐 스프링스 맨션도 있다. 그는 또한 태평양을 바라보는 캘리포니아 최대 부지도 매입하여 도널드 트럼프 챔피언십이 열리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을 만들었다. 이 골프장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최고 골프장으로 선정되었다. 이 부지에는 75채의 호화 주택도 지어질 것이다. 또한 뉴저지주 밴드민스터에 있는 레밍스 팜스에는 파지오가 설계한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을 지었다. 212만 평방미터의 카우스 웨이트 이스테이드에 자리한 이 골프장은 뉴저지주에서 최고의 골프장으로 꼽히며 근래 18홀짜리 코스가 추가로 개장되었다. 트럼프는 2008년 11월에 스코틀랜드 에버딘에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링크스 스코틀랜드를 건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4.8km에 걸쳐 북해에 접한 아름다운 해변을 갖춘 이 골프장은 2012년 7월 10일에 문을 열었다.
18홀짜리 두 번째 골프장도 건설 허가를 받았다. 2013년 7월에 골프워크 잡지는 이 골프장을 세계 최고의 골프장으로 선정했다. 트럼프는 2008년 8월에 뉴저지 콜츠대에 있는 골프장을 인수하여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콜츠넥으로 재단장했으며 2009년 2월에는 워싱턴에서 4.8km에 걸쳐 포토맥 강에 접한 320만 평방미터 넓이의 골프장을 사들여서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워싱턴 DC로 재단장했다. 2009년 12월에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필라델피아와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허드슨 베리가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추가되었다. 2010년 4월에는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새로운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도널드 트럼프의 멋진 골프 세계가 골프 채널에서 방영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트럼프는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조리 메리웨더 포스트와 에드워드 프랜시스 휘튼이 보유하고 있던 유명하고 역사적인 저택인 마라라고를 초호화 마라라고 회원제 클럽으로 바꾸었다. 이 클럽은 전미 호텔 학회로부터 세계 최고의 클럽으로 선정되었고 1980년에는 국가 역사 요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종종 팜비치의 보석으로 불린다. 마라라고에서 차로 7분 거리에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이 있다. 유명한 골프장 설계자인 짐 파지오가 설계한 4천만 달러짜리 골프장은 아름다운 현대 조경과 인공폭포, 개울, 그리고 플로리다 전체 지역에서 유일하게 30m 높이의 언덕을 갖고 있다. 1999년 10월에 문을 연 이 골프장은 미국 최고의 골프장으로 손꼽힌다. 2006년에는 9홀짜리 골프장이 추가로 문을 열어서 비슷한 호평을 받았다. 트럼프 호텔 컬렉션은 우아함과 꼼꼼함을 겸비하고 국제적인 중요성을 획득한 호텔들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준을 말해준다. 60층짜리 초호화 5성급 호텔 콘도미니엄인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라스베가스는 라스베가스의 스카이라인에 새로운 우아함을 더했다. 이 호텔은 2012년에 USA 투데이로부터 라스베가스의 최고 베팅으로 선정되었고 2011년에는 트래블레저로부터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호텔상을 받았다. 이 밖에도 뉴욕 소호에 지은 호텔은 2010년 봄에 문을 열어서 뉴욕 소재 호텔로서는 유일하게 트래블레저가 선정한 최고의 신규 호텔에 포함되었고 2013년과 2014년에 AA5 다이아몬드상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호텔상을 받았다. 또한 시카고, 하와이, 와이키키, 파나마, 토론토 등지에서 호텔을 지었고 트럼프 내셔널 도롤 마이애미,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링크스 앤드 호텔 아일랜드, 2015년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 밴쿠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호텔을 지었다. 이스탄불의 활기찬 메시디에코이 지역에 있는 트럼프 타워즈는 각각 주거용과 사무용인 두 개의 타워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2월에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은 워싱턴 DC에 있는 유명한 구우체국 빌딩을 개발한 업체로 선정되었다. 이 빌딩은 대단히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다. 재단장 계획에는 300개의 객실을 갖춘 초호화 호텔과 미술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전면부와 문, 복도, 그리고 기타 인테리어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펜실베니아 애비뉴에 자리한 이 호텔은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중 하나이자 트럼프 가문의 가보가 될 것이다. 개장 예정 연도는 2016년이다. 부동산 사업 이외에 트럼프는 MBC 텔레비전 네트워크와 손잡고 세계 3대 미인대회인 미스 유니버스, 미스 USA, 미스틴 USA를 주최한다. 그는 근래에 MBC의 지분을 인수한 후 IMG의 전체 지분을 넘겼다. 1999년에 설치된 트럼프 모델 매니지먼트는 뉴욕시에서 대표적인 모델 에이전시가 되었다. 트럼프는 센트럴파크에 있는 울먼 스케이팅 링크를 새로 지었다. 이 사업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뉴욕시가 2천만 달러나 들이고도 7년 동안이나 질질 끌던 이 사업을 맡아서 겨우 180만 달러로 4개월 만에 공사를 끝냈다.
마찬가지로 그는 센트럴파크에 있는 레스크링크도 재단장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그는 과거에 주로 지어지던 조합주택이 아닌 콘도미니엄 열풍을 일으켜서 뉴욕시 경제에 지대하고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뛰어난 저술가이기도 한 트럼프는 1987년에 거래기술이라는 자서전을 썼다. 이 책은 400만 부가 넘게 팔리고 여러 주 동안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면서 역대 최고의 성공을 거둔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되었다. 후속작인 정상에서의 생존과 재기의 기술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면서 판매 1위를 기록했다. 네 번째 책인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미국은 과거에 쓴 책들과 달랐다. 국민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안들을 다룬 이 책은 정치, 경제, 사회 부문의 문제들에 대한 그의 관점에 초점을 맞췄다. 다섯 번째 책인 트럼프의 부자 되는 법은 출간 즉시 전체 도서 부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정상으로 가는 길과 2004년 10월에 출간된 트럼프의 억만전자처럼 생각하라도 마찬가지였다. 뒤이어 2005년 4월에 트럼프 골프에 대하여 내가 얻은 최고의 재현, 2006년에 트럼프 부동산에 대하여 내가 얻은 최고의 조언이 출간되었다. 그는 또한 로버트 기요시키와 함께 기요시키와 트럼프의 부자라는 책을 썼다. 2006년 10월에 출간된 이 책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아마존 베스트셀러 순위 1위에 올랐다. 2006년에는 트럼프 100일 성공으로 가는 길, 2007년 10월에는 빌 젠커와 함께 쓴 트럼프 억만장자 마인드, 2008년 초에는 트럼프 포기란 없다, 2009년 4월에는 반드시 해내겠다 말하라가 2011년 10월에는 기요사키와 함께 쓴 두 번째 책인 마이더스 터치, 2011년 12월 초에는 강인해질 시간, 미국을 다시 1위로 만드는 길이 출간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뉴욕에서 태어난 트럼프는 와튼스쿨을 졸업했으며 1984년에 와튼스쿨이 주는 올해의 기업인상을 받았다. 또한 경찰 스포츠리그 이사회 위원, 도널드 트럼프 재단 이사장, 뉴욕 베트남 제한군인 보험기금 공동이사장 등 여러 시민단체 및 자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1995년에는 뉴욕에서 열린 최대 퍼레이드로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을 기념하는 네이션스 퍼레이드에서 총 책임자를 맡았다. 2002년에는 군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군 위문협회로부터 상을 받았다. 또한 2012년 1월에는 전미 암학회가 주는 평생 공로상을, 2015년 4월에는 합창의장인 조지프 덤포드 장군으로부터 해병대 경찰재단이 주는 사령관 리더십 상을 받았다. 그는 판비치에 있는 마라라고에서 연례 적십자 연회도 주최한다. 트럼프는 세인트 존 성당 완공위원회 및 와튼스쿨 부동산 연구소의 창립위원이다. 또한 유엔과 유니세프의 50주년을 기념하는 셀러브레이션 오브 네이션스의 위원이기도 했다. 또한 전미 건설 경영협회가 뽑은 올해의 개발인 뉴욕주 공원 휴양지 유적지 관리청이 뽑은 훌륭한 건축인에 선정되었다. 또한 2000년 6월에는 최고의 영예로서 UJA 연맹이 주는 호텔 및 부동산 부문 세 가지의 성각자로 2003년에는 palm-beach 카운티 역사학회가 선정한 후원이사회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2007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주립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웨스트체스터에 있는 176만 평방미터 땅을 기증하여 공원 후원단체로부터 그린 스페이스상을 받았다. 트럼프는 2004년 1월에 마크 버넷 프로덕션 및 MBC와 손잡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어프렌티스를 만들었다. 그가 직접 출연한 이 프로그램은 곧바로 1위에 올라 시청률 기록을 갱신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800만 명이 시청한 첫 시즌 마지막 회는 그 해의 슈퍼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어프렌티스만큼 에미상 후보에 오르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끈 프로그램은 드물다. 벤실버맨 MBC 회장은 2007년에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어프렌티스가 MBC 역사상 가장 성공한 리얼리티 시리즈라고 말했다.
셀러브리티 어프렌티스도 큰 성공을 거두면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어프렌티스는 무려 14시즌 동안 방영되었다. 2015년에 트럼프가 출연한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는 그의 최고 수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또한 그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프로덕션 회사인 트럼프 프로덕션 LLC를 통해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2004년에 프리미어 라디오 네트워크스의 모 회사인 클리어 채널 라디오와 함께 만든 라디오 프로그램도 멋진 성공을 거뒀다. 트럼프는 2006년 8월에 비즈니스 워크의 독자들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인이 되었으며 비즈니스 워크의 기자들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10대 기업인의 이름을 올렸다. 또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둔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은 2012년에 크레인스 뉴욕 비즈니스 순위에서 뉴욕 소재 비상장 기업 중 1위에 올랐다. 포브스는 트럼프를 세계 최고의 유명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또한 그는 ABC의 바바라 월터스 특집방송 가장 매력적인 사람에서 2번 다뤄진 2명 중 한 명이다. 가장 근래 그를 다룬 방송은 2011년에 방영되었다. 트럼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강연료를 받는 강연가 중 한 명으로 종종 수만 명의 청중들을 끌어모은다. 지금까지 강연료로 수천만 달러를 받은 그는 2011년 9월에 500만 달러 이상의 강연료를 받고 호주 2개 도시에서 강연했고 2012년 10월에 런던 전국 성공인 모임에서 강연했다. 2007년 1월에는 할리우드 스타이거리에 명판을 깔았고 2008년에는 당신은 해고야가 잔이가 왔어요와 한 사람에게 작은 걸음이지만 에 이어 역대 최고의 텔레비전 유행어 중 3위에 올랐다. 또한 2013년 3월에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모인 2만 5천 명의 팬들 앞에서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이처럼 커다란 영예를 아는 이유는 역대 최고로 큰 성공을 거둔 2번의 레슬매니아 대회를 주최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2007년에 디트로이트 스테디엄에서 열린 레슬매니아 24 억만장자들의 대결에 빈스 맥마혼과 출연했기 때문이다. 이 대회는 지금도 레슬링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과 최다 유료 시청 수익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는 2013년 4월에 뉴욕 업저버 독자들이 뽑은 백인의 유력 인사 중 1위에 올랐다. 또한 같은 달에 미시건주에서 열린 연례 링컨 만찬에서 강연을 했다. 이 만찬은 124년 역사에서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대통령이 연사로 나서지 않은 링컨 행사 중에서 전국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그는 2013년에 로버트 바틀러 갈라에서 아메리칸 스펙데이터가 주는 티븐 피켄스상을 받았다. 높은 평가를 받는 저술가인 조 퀴너는 2006년에 트럼프 러닝 NX 행사에서 한 강연을 듣고 3천만 달러라는 강연료가 충분치 않다고 썼다. 또한 높은 평가를 받는 부동산 전문가인 바바라 코코라는 2008년 6월에 레디킹 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와 경쟁할 수 있겠어요? 도널드 트럼프 덕분에 맨해튼에서 더 많은 부동산을 팔 수 있었어요. 트럼프는 1980년대에 혼자 힘으로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던 맨해튼의 이미지를 바꿨어요. 또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도널드 트럼프 부동산 업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견줄 수 없어요. 라고 평가했다. 또한 뉴욕시에서 초호화 콘도미니엄을 개발한 아스 제켄토르프는 뉴욕타임스 기자로부터 누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도널드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트럼프가 고급 콘도 사업을 일으켰어요. 나는 트럼프의 뒤를 따랐고 그를 존경합니다. 그는 뒤이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웠느냐는 질문에는 훌륭한 콘도를 짓는 일이 예술과 같으며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2008년 7월에 트럼프는 4천만 달러를 주고 매입한 팜비치 사우스 오션 블러바드 515번지 빌딩을 기록적인 가격인 1억 달러에 매각했으며 2010년에는 뉴욕시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드 타워의 펜트하우스를 3,300만 달러에 매각했다. 2011년 5월에는 버지니아 샬럿 빌에 있는 크루게 포도원을 사들여서 트럼프 포도원으로 만들었다. 이 포도원은 동해안에서 가장 크다. 2012년 2월에 트럼프는 마이애미에서 선수권전이 열리는 5개의 골프장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루 몬스터 골프장, 4,600평방미터의 스파, 그리고 700개의 객실이 있는 호텔을 포함하는 323만 평방미터 넓이의 도럴 호텔 앤드 컨트리 클럽을 사들였다. 캐딜락 월드 챔피언십 대회도 여기서 열린다. 2012년 4월에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포인트 레이크 앤드 골프 클럽을 사들여서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샬럿으로 바꿨으며 12월에는 플로리다 주피터에 있는 리츠 칼튼 골프 클럽을 사들여서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주피터로 바꿨다. 2013년에 4월에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두바이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골프장을 내려다보는 100채 이상의 고급 빌라로 구성되는 트럼프 이스테이츠가 2014년 3월에 분양에 들어갔다. 2015년 5월에는 뉴욕시 브롱크스 페리포인트에 있는 트럼프 골프 링크스가 문을 열었다. 잭 니클라우스는 트럼프는 뉴욕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역량이 아주 뛰어났다. 내 생각에 그는 한계를 뛰어넘어서는 것 같다. 사업을 결승선까지 끌어가는 능력이 정말 좋다. 라고 말했다. 이 골프장은 여러 해 동안 지연되면서 2억 달러가 넘는 혈세를 낭비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사업을 맡은 후에 잭 니클라우스의 설계대로 1년 만에 완공되었다. 이 모든 골프장들은 새롭게 늘어나는 포트폴리오를 훌륭하게 채워줄 것이다. 2014년 2월에 트럼프는 아일랜드에 있는 둔백 골프 리조트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카운티 클레어에 있는 이 180만 평방미터 넓이의 골프장은 대서양을 접하고 있으며 현재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링크스 앤드 호텔 아일랜드로 완전히 재개발되고 있다. 트럼프는 또한 2014년 4월에 오픈 챔피언십이 열리는 스코틀랜드의 유명 골프장인 턴베리 리조트를 인수했다. 아일랜드 해와 에런섬을 바라보는 400만 평방미터 넓이의 이 골프장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PGA는 2014년 4월에 2022년 PGA 챔피언십을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배드민스터에서 2017년 시니어 PGA 챔피언십을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워싱턴 DC에서 연다고 발표했다. 또한 2014년 10월에는 18홀짜리 챔피언십 코스인 트럼프 월드 골프 클럽 두바이를 타이거 우즈가 설계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2015년 7월에는 트럼프 턴베리에서 여성부 브리티시 오픈 2015년 대회가 열렸다. 골프 다이제스트 잡지는 트럼프를 당대 최고 골프장 건설인으로 꼽았고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세계 골프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았다. 세계적인 골프 사진가인 브라이언 모건은 트럼프는 지금까지 한 사람이 만들거나 사들인 최고의 골프 코스 및 클럽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2015년 6월 16일에 대선에 나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표지에 왜 그렇게 화나고 사나운 표정의 사진을 썼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한박 웃음을 지으며 찍은 멋진 사진도 많다. 그런 사진에서 나는 행복하고 만족하며 아주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가족들도 그런 사진을 표지에 쓰라고 말했다. 사진 작가가 나를 잘 찍어준 덕분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절름거리는 미국을 이야기한다. 안타깝게도 좋은 말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은 표정, 기쁨보다 분노와 불만을 담은 표정을 찍은 사진을 쓰기로 했다. 지금 우리는 즐거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모두가 말이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 사람들은 내가 자신감에 넘친다고 말한다. 그럴지도 모른다. 처음 내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힐 때 나는 현실주의자였다. 무능하면서도 현상 유지에 급급하며 줄기차게 반대만 하면서 내게 맞서려는 사람들을 안다. 유세장에서는 거창한 말만 늘어놓다가 막상 자리에 오르면 형편없는 패자처럼 행동하는 정치인들. 고객을 대신하여 우리의 돈을 훔쳐가는 로비스트와 이익단체들. 공정성을 잃은 나머지 사실과 의견도 구분 못하는 언론인들. 20%의 미국인들이 무직이거나 부실한 일자리에서 일하는데도 합법적으로 일할 사람들이 가져가야 할 일자리를 빼앗는 불법 이민자들. 오랫동안 교책 상태에 빠져서 사실상 시급한 국내 문제, 심지어 예산안 통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의회. 한편 이 나라의 토대인 중산층과 빈곤에 허덕이는 4,500만 미국인들은 지난 20년 동안 소득 감소에 시달렸다. 당연히 현실에 대한 환멸과 분노가 매일 커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변호사와 판사들, 심사숙고하는 현자들도 민주주의의 보루인 우리의 헌법을 마하고 유린하고 있다. 방만한 태도로 정책 결정자처럼 행동한다. 우리가 뽑은 관료들이 당파 싸움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군을 결성하면서 미국 대통령을 앞지르고 있다. 그렇게 되면 푸틴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을 할 줄 아는 리더가 될 것이다. 그와 이란을 위시한 동맹군은 오바마 대통령과 우리 군이 몇 년 동안 형편없이 실패한 일을 해내려 하고 있다. 우리는 중동에서 말 그대로 수조 달러를 낭비하고도 최고 우방인 이스라엘을 소외시킨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게다가 세계평화합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현재 러시아의 절친한 친구인 이란과 쓸데없고 값비싼 핵 협약을 맺었다. 미국이 위대한 나라라는 명제, 우리나라가 세계 자유세계와 비자유세계의 리더라는 명제는 사라졌다. 나는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 모든 문제들 때문에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더는 우리의 위대한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 난맥상은 대단히 까다로운 리더십을 요구한다. 그래서 상식과 사업적 감각을 갖춘 사람, 한때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곳으로 다시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위협인지 알고 사업에서 능력을 검증한 사람, 한때 우리가 이르렀던 위대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처음에 내 의견을 밝힐 때만 해도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몰랐다. 내가 뛰어난 건설자라는 사실은 알지만 미국의 위대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생각과 의견을 제대로 드러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트럼프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품질과 우수성을 나타내는 아이콘이라는 사실을 안다. 우리의 빌딩과 리조트들은 미국 전역과 다른 많은 국가에서 대단히 자랑스럽고 아름답게 우뚝 솟아있다. 나는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우리가 원치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불법 이민자의 홍수를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아주 높은 장벽을 건설하자고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국민들이 불법 이민의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나섰지만 그들의 말보다는 내가 한 말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기 시작했다. 곧 몰려드는 인파가 너무 많아져 축구장으로 유세장을 옮겨야 했다. 첫 번째 전국 대선 토론은 2,400만 명의 시청자를 모아 케이블 텔레비전 부분에 기록을 세웠다. 말도 안 되는 적대적인 질문들이 나왔지만 나는 언제나 그렇듯 맞서 싸우며 내가 가진 이상을 설명했다. 그 결과 대다수 사람들은 내가 토론의 승자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내게 박수를 보냈다. 선거에 관심도 없고 투표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유세장으로 몰려들었다. 언론인과 정치인 그리고 소위 우리 사회의 리더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나는 굽히지 않고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갔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허락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단지 올바른 일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이상의 세부적인 내용을 치우기 시작했다. 우선 부유층이 세금을 내는 방식을 조정한 한편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수입의 더 많은 부분을 가질 수 있도록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나는 우리의 모든 적들에게 맞서기 위한 준비와 채비를 갖춘 더욱 강력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리가 선을 긋는 것이 모든 국가, 특히 우리의 적들에게 강력한 의미가 되어야 한다. 나는 기업들이 해외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수조 달러와 함께 더 많은 일자리와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도록 권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나는 오바마 케어가 의료보험 문제에 대한 값비싸고 터무니없는 해결책이며 이것이 훨씬 나은 대안으로 대체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민간 부문에서 보험사들이 경쟁을 하고 환자들이 원하는 가정의를 선택하도록 허용하여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경쟁은 교육 부문에서도 마법의 단어다. 자녀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학부모에게 있어야 한다. 부실한 학교는 폐쇄되고 무능한 교사는 해고될 것이다. 무차별적 교육 정책인 공동교육 과정은 나쁘다. 교육은 지역에 기반을 둬야 한다. 국내에서 인프라를 대규모로 재건해야 한다. 수많은 다리가 위험해졌고 도로는 낡아서 구멍투성이다. 복잡한 도시에서 일하는 운전자들은 교통정체 때문에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손해보고 있다. 대중교통도 지나치게 붐비고 안전성이 떨어진다. 공항도 재건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이 책에 담은 많은 생각들과 앞으로 더 밝힐 더 많은 생각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마무리하겠다. 다만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름의 정책 의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사라질 계획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혼란에 대처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적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나의 목표는 수백 쪽에 걸친 정부 규제안과 관료적 정책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상식에 입각한 정책들을 설정한 다음 실행하는 데 필요하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는 복잡한 사안을 처리하고 성공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모으는 법을 안다. 실제로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하면서 훌륭한 회사를 만들었고 상당한 부를 쌓았다. 이 책은 독자들이 나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나의 이상을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며 우리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열정과 의지도 갖고 있다. 미국을 절망과 분노에서 기쁨과 성취로 되돌릴 때가 되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멀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활용하지 않은 위대한 점들이 아주 많다. 우리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재가 있다. 재미있게 읽으시라. 그리고 함께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 모든 게 그대를 우울하게 만드는 날이면 이 노래를 불러보게. 아직은 가슴에 불꽃이 남은 그대여, 지지 말고 싸워주게. 친구야, 지금이 시작이라네.
미국은 다시 이겨야 한다. 누구도 패자를 좋아하지 않으며 괴롭힘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역사상 최고의 강대국인데도 사방에서 당하고 있다.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강한 모습으로 선을 그으려 한다. 그러나 누군가 선을 넘어서도 실제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외국과 협상을 시도할 때는 어떤가? 우리는 버티지도 못하고 물러서라고 위협하지도 않으며 무엇보다도 자리를 뜨지도 않는다. 계속 양보만 할 뿐이다.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업을 이런 식으로 운영했다면 스스로 물러났을 것이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합의 중 하나가 존 케리가 협상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억지로 의회에서 통과시킨 이란과의 핵 협정만 해도 그렇다. 이 협정은 아마도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협정일 것이다. 그런데도 정계의 멍청한 리더들은 토론이나 표결조차 하지 않았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신뢰하되 검증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둘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아야톨라 하메네이 같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나? 하메네이는 협정을 승인하기 불과 한 달 전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자 중동의 안정을 위해 오래 협력해온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제거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검증 측면에서도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과 어떤 이면 합의를 했는지조차 모른다. 또한 만약 정부가 알고 있다면 아직 발표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거의 범죄에 가까운 태만이다. 뒤이어 모든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비판하자 대통령은 그들을 우리의 적들로 빗댔다. 다시 말해 그는 친구와 의군들을 팔아넘기다 못해 협정을 변화하려고 비판론자들을 적들로 빗댄 것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성경적인 외교인가? 우리는 이제 시리아 같은 데서 오는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이는 ISIS 조직원들에게 우리나라로 와서 파괴를 일삼으라고 초청장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것이 다른 나라를 존중하고 닮으려 애쓰던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 미국이 처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다시 이길 수 있을까? 우선 이기고자 하는 의지와 이기는 경험을 가진 정부가 필요하다. 이 책은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을 다룬다. 나는 2015년 9월 초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규모 유세에서 연설을 했다. 그때 나는 청중들에게 너무나 강해서 쓸 필요가 없는 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 오바마 대통령 듣고 있어? 거의 모든 청중들이 환호를 보냈다. 나는 일부 청중들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를 안다. 국민들은 승리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는 지겨운 정치인들로부터 해묵은 공약을 듣는 일에 질렸다. 나 또한 이런 사정을 잘 안다. 유세를 지원해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양당 후보들에게 오랫동안 많은 돈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새로운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고 국토를 지키며 국민을 우선하는 최초의 정부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숱한 후보들이 온갖 맹세를 했지만 이뤄진 것은 거의 없다.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되었나. 워싱턴에서는 어떤 일도 진전되지 않는 것 같다. 그 당연한 결과로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얻은 의회를 보라. 의회를 불신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심지어 그들은 예산안도 통과시키지 못한다. 계속 말싸움만 할 뿐이다. 우리가 아는 모든 문제와 엄청난 부채를 우리 아이들 그리고 손주들에게 떠넘기고만 있는 것이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마침내 나는 말만 늘어놓고 행동은 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는 경영하는 법을 아는 똑똑한 기업가가 필요하다. 더 이상 정치적인 미사여구는 필요 없다. 상식이 필요하다. 고장나지 않았다면 고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고장이 났다면 이제 말은 그만하고 고쳐야 한다. 나는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나아가 의견을 말하라고 권했다. 나는 주거용, 사무용 빌딩을 건설하고 공공용지를 개발하면서 불을 쌓은 유명한 성공담을 발판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환을 이루도록 국민들을 일깨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논쟁을 불러일으켜 신문을 파는 언론인들과 현상유지로 일자리를 보존하려는 정치인들 중에는 내가 몰락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그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트럼프는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라는 로비스트들과 이익단체들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약자를 괴롭힌다거나 편견에 서로 사로잡혔다거나 여성 혹은 남미계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일부는 정치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된 짓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온갖 감세 혜택을 누리는 미국 최고 부자들에게 맞서려 한다는 말까지 했다. 나는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그들 모두가 틀렸음을 말이다. 그러자 같은 신문과 전문가들이 갑자기 나의 생각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소위 비당파적 언론인들이 던지는 험하고 멍청한 질문들에 대답하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계속 귀를 기울이며 나의 생각을 지지해 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여성들은 내가 던지는 메시지에 호응해 주었다. 그들도 남성들만큼 워싱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는데 질렸기 때문이다. 남미계 국민들도 지지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실제로 내 밑에서 일했고 나를 상사이자 리더로 만난 남미계 직원들로부터 도널드 트럼프는 사업을 읽을 줄 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건물을 짓는다. 멋진 골프장을 개발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를 한다. 합법적인 이민자들과 모든 미국인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든다. 정치계에 질린 언론인들조차 도널드 트럼프는 진실하며 국민들은 여타 정치인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호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누구도 내게 이런 말을 하라고 돈을 주지 않는다. 나는 내 돈을 쓰고 있으며 어떤 이익단체나 로비스트에게도 빚지지 않았다. 나는 기존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어떤 신념을 가져야 할지 혹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핵심으로 나아간다. 나는 모든 사람이 만족하기를 바라는 외교관이 아니다. 나는 어떤 신념이 있다면 절대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이길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배운 실용적인 기업가다. 이것이 평생 내가 따른 전략이며 덕분에 큰 성공을 거뒀다.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최고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우리나라,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다. 아메리칸 드림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강하게 되살릴 수 있다. 지금 당장 그 일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다시 이기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는 오랫동안 언론이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정치 언론이 얼마나 정직하지 않은지 아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차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에서 폭스의 앵커인 맥인 켈리는 명백하게 나를 공격하려 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에서는 사실상 모두가 나를 공격했다. 대다수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만 지지도가 올랐기 때문이다. 내가 논쟁을 잘 불러일으키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속에 있는 말을 그냥 해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여론조사 결과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서 전문가도 따로 고용하지 않았다. 언론은 나의 솔직한 태도를 좋아한다. 그들은 내가 질문을 피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하기를 꺼리지 않는다. 대개 대선 후보 토론은 약 200만 명이 시청한다. 그러나 1차 대선 후보 토론은 2,400만 명이 시청했고 2차 대선 후보 토론도 비슷한 시청자 수를 얻었다. 이는 NBA 결승전, 월드 시리즈, 대다수 NFL 경기보다 많은 시청자 수다. 폭스뉴스와 CNN 역사상 최다 시청자 수를 기록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대선 후보 토론을 지켜봤을까? 공격적인 질문들을 들으려고? 점수를 따기 위해 나와 같은 외부자인 척하는 정치인들을 보려고?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며 들을 자격이 있는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엉망진창이며 그렇지 않은 것처럼 꾸밀 시간이 없다. 정치적 공정성이나 따지면서 낭비할 시간이 없단 말이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더 지루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각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들의 인터뷰는 페인트가 마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이나 따분하다. 그들은 말실수를 할까봐 각본에 없는 말을 해서 공식적인 입장에 어긋날까봐 두려워서 마비되어 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려고 갖은 수를 다 쓴다. 여기 언론은 그 장단에 같이 놀아난다. 이런 수작의 목적은 사려 깊은 척하는 한편 같이 맥주를 마시고 싶은 보통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주도록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법을 가리킨다. 우리의 적에게 맞서겠다는 과감한 약속을 하는 정치인들이 기자의 질문에는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않는다. 나는 이따위의 수식을 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성공한 기업가이며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와 19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1차 토론에서 나는 맥인컬리의 적대적인 질문에 이렇게 맞받아쳤다. 제 생각에 미국이 아는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공정성이 연연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실 저는 정치적 공정성에 매달릴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건대 우리나라도 사건이 엮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시간이 엮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큰 난관에 처해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중국에 지고 있어요. 멕시코에게는 교역과 국경 문제에 지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지고 있어요. 그대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우리의 사랑을 볼 수 없을 테니 울지 말아요. 이제야 나는 알겠으니 날 사랑하던 그대는 이미 없다는 걸. 세월 지나도 난 변하지 않아. 이 밤 지나면 이제 난야 영원히 그대의 아픔도 눈물도 슬픈 상처도 내가 갖겠다던 약속들 잊지 않았기에 울지 말아요. 이토록 사랑하기에 이제 안녕. 천천히 그리고 영원히 세월 지나도 난 변하지 않아.
책 제목 불구가 된 미국.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 지니 도널드 트럼프. 오늘의 글읽기 여행은 어땠나요? 다른 날에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글몽글 뭉게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부 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